그러니까 참 그거부터가 힘들어요. 네.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도 안 썼어요. 그리고 뭐 학원을 따로 다녀본 적도 없고 항상 학교를 끝나면은 과외나 알바만 했어요. 한번 뭐 어디 합격자 스펙 평균 딱 보니까 교환학생 경험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은 갔다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그 공란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당연히 신림동에 와서 자취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수많은 강의, 수많은 순환들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1년에 몇 천만 원 깨지는 거는 우습게 여겨지는데 함부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의 투자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치면 3년 차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 60% 이상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1인당 평균 1,500만 원의 빚을 안고 졸업을 합니다. 빚이 있는 학생들에게 꿈은 꿔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이 부모의 재력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도 부모의 재력을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의 재력이 중요해졌다니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누뚱이 4살까지 새 아이를 둔 최민정 씨 부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좀 나이 뭐 이런 우리 뭐 노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애가 셋인데 쟤들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못 들어도 한 학기에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치. 하나당. 그러니까 등록금만 내나? 책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즘 대학교 들어갈 때 한 5년 뒤 그때 전까지는 열심히 교육 자금을 이제 또 모으자는 얘기지. 또. 그리고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요즘 회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정답도 없고. 월급쟁이 처지에 들어올 수입은 뻔한데 앞으로 들어갈 새아이 교육비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달인가 놀랐던 게 저희들이 와이프가 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출이 한 달에 770만 원이더라고요. 항상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700만 원씩 생활비로 들어가는, 물론 다 포함해서 가정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도 고민하고 힘든데 그것도 안 되는 부모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한 달 수입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소득의 20%가 넘는 교육비 200만 원과 대출 상환금, 생활비, 공과금까지 지출하고 나면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되도록 대입부터 취업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치관이 뚜렷해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부모들 일 끝나고 제가 뭐 세컨 잡을 하더라도 그건 꼭 해주고 싶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사교육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급하기 때문에 또 일리 부모들은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 896만 원.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국제 중 자사고에 진학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투자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애들이 이만큼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학원도 이제 상위 몇 프로만 제대로 학원의 수업을 이렇게 돈 낸 만큼 흡수하는 거지. 그 외 애들은 들러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든 엄마들이 내 아이는 들러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요. 차라리 다르게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지 이제 정립했다가 나중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뭐 사람 친구들 덜 만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줄이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각오는 돼 있어요. 교육비를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늘 고민이지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최민정 씨는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뒤가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현금 캐시플로, 현금 흐름상으로는 가장 힘들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뒤가 되면 애가 고3, 둘째가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예요. 첫째가 고3이 되고 셋째까지 학교에 입학하는 3년 후가 최대 고비입니다. 대학 등록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분,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꺼번에 다 겹쳐서 들어가거든요. 독하게 모아서 1, 2년 정도 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집중적으로 딱 정리를 해 두셔야 제가 보기에는 이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한다 그리고 이게 여유 딱 생기시면 제가 뭐 어디를 들어갈 줄 알아요? 사교육비로 다 들어가요. 100%실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스펙이 되는 세상인 만큼 교육비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0, 40대 고민 다 거기 있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 교육 중요하다. 아니, 네 노후가 더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노후에 자녀가 취직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더 중요해. 완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투여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저축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구조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의 바람. 그 기대는 과도한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교육 빈곤층. 이른바 에듀푸어 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경제력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는 A지역과 낮은 B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로봇 공학자부터 의사에 CEO와 판검사까지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 아이들의 꿈은 다양했습니다. 필수 목적인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 외구랑 승모권이나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더 주어지고 회사를 들어갈 때도 더 특별히 더 잘 대우해준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제가 옛날에 프린트를 봤었는데 그 프린트에서 그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 그 비율 중에서 과거에서 그 영재고에서 50% 이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쪽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서울대 가고 싶어서요? 네. 서울대 왜 가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진학할 고등학교까지 생각해두고 있다는 A지역 아이들. 그렇다면 사교육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한 개 다니는 학생 손 떼. 딱 한 개만 다니는 학생. 5개. 그럼 나는 이제 그 6개 이상이다. 저 7개. 7개. 축구, 야구, 농구, 논술, 수학, 과학, 영어, 수학, 정보과학, 만들기, 그리고 논술, 수학과학. B지역 아이들은 A지역 아이들과 다를까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 뭐 자사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혹시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 저요. 오빠 뭐예요? 어디 외고 혹시? 정확하게 안 정했어요. 근데 외고 가고 싶어요? 네. 특별한 데니까 아무 데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학원 한 개 다닌 사람? 두 개 다닌 사람? 세 개? 학원 4개? 5개 이상으로 다니는 친구 있어요? 학원? 옛날엔 6개 몇 개? A 지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선택한 반면 B 지역의 아이들은 A 지역보다 요리사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기술직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꿈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거나 발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A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의사, 판검사, CEO 등 전문직을 희망했으며 B 지역 일반고 아이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치료사, 자동차 엔지니어 같은 숙련 기술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가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자녀 역시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꿈. A 지역 고등학교와 B 지역 고등학교의 희망 직업군 평균 소득은 한 달에 8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희망 직업에도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계층 사다리를 유지하는, 더 이상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고 계층을 유지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되물림되며 꿈의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 그 격차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선혜 씨는 늘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걸음이 빠릅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학교로 향합니다. 동아리 활동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졸업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앞으로 얼마나 휴학을 반복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일 좋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현실이 유독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잔뜩 있고 여기에 사람들 나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똑같이 쪼들리는 달라지지 않은 일상. 점점 더 단단해지는 현실에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김밥 한 줄이야. 오늘 저녁은 김밥입니다. 저는 하루에 맨날 지갑에 10,000원만 넣고 다니거든요. 한 끼에 막 3,000원치까지 되고 사실은 서울에서 그 돈 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밥버거, 김밥, 라면 이런 거밖에 생각이